아마 이 영상의 조회수가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절세라는 게 들어가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잡아두시면 앞으로 또래 대비해서 정말 돈을 훨씬 많이 100만 원을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100만 원을 토해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골지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절세입니다. 엥?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죠?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뭐 부동산이든 회사 월급이든 뭐 부수입이든 다양한 소득을 얻게 되면서 그거에 따른 세금까지 같이 내야 돼요. 즉, 세금에 대해 잘 모르면 세금을 수천만 원 내야 될 수도 있고요. 공부를 하면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절세라고 하면은 단어부터 좀 나랑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해서 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 이 영상의 조회수가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절세라는 게 들어가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잡아두시면 앞으로 또래 대비해서 정말 돈을 훨씬 많이 아끼고 그걸로 또 다른 투자나 자산을 읽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절세 1편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자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순서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의 사람을 연봉 2천만 원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저희가 세금에 대해 알아야 돼요. 세금이 뭘까?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국민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기 형편에 맞게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편이란 뭘까요? 여기 파랑이와 주황이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연소득 5천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에 따른 세금을 똑같이 내겠죠.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 주황이가 세대 내에서 혼자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세대가 4명인데 이 주황이 혼자 벌다 보니까 부양가족이 3명이 딸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3명 중에서는 만 70세 이상 노인도 계시고 장애인도 계셔서 이 주황이의 부담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각각 항목들을 좀 공제해줘서 각자의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제도,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공제를 해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죠. 그럼 연말정산이 뭐냐?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1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서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원천 과세가 뭘까요? 원천 과세는 소득이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 종합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득이나 수입을 지급하는 곳, 그러니까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첫 번째 파랑이와 주황이처럼 각자 사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에서 그것까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없도 각각 근로자들이 자기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지 어떻게 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나 수입을 지급하는 곳, 그러니까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부과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연봉 5천을 똑같이 사람들에게 주면 그거에 맞는 소득세를 거둡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연말에 정산을 했을 때 누구는 아까 주황이처럼 이런 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라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이 주황이는 너는 세금을 덜 내도 된다. 파랑이는 잘 냈네. 이런 식으로 정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연말정산 세액 계산 원리. 이게 조금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크게 4단계로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근로소득 금액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소득공제를 거쳐서 세액공제를 거쳐서 결정세액이 나와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차감징수 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제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총급여에 대해 알 필요가 있어요. 총급여는 급여 상여를 다 더한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뺀 겁니다. 그럼 비과세 소득은 뭘까? 여기 이런 것처럼 뭐 식대, 뭐 회사 부담금, 여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뺀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다음에 본격적인 소득 공제가 시작됩니다. 한번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근로소득 금액. 이게 은근히 쏠쏠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시를 5천만 원이라고 잡았어요. 5천만 원이면 요 구간에 속합니다.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그러면 1,200만 원 더하기 5천 빼기 4,5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이죠.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5%는
250만 원.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 금액의 총 합계는 1,450만 원이겠죠. 왜냐면 1,200만 원, 5,000 빼기 4,500만 원은 500만 원 곱하기 5% 250만 원. 그러면 자, 5천만 원에서 빼기 1,450만 원을 하면 5천만 원을 가진 사람의 소득은 3,5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공통적이에요. 그러면 다음 소득공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소득공제는 뭐 인적, 연금보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금보험료는 우리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것들,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거고요. 특별소득공제는 뭐 이것도 우리가 필수로 내야 되는 건보나 아니면 고용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세대출 받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뭐 우리가 신용체크카드 썼을 때, 그리고 청약저축 저축했을 때, 그리고 소득공제는 이 네 개를 합쳐서 연 2,5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3천만 원이 나왔으면은 2,5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플러스 500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공제라고 하면은 저는 혼자 사니까 150만 원을 공제를 받는데요. 아까 주황이는 부양가족이 3명이었잖아요. 그럼 이 3명이 다 기본공제에 들어간다고 치면 주황이는 450만 원을 공제받는 겁니다. 근데 이 450만 원에다가 아까 만 70세 이상 노인도 있었고 장애인도 있을 경우에는 여기 총 300만 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황이는 점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나 청약저축 이런 것들은 여기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은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요. 아까 저희가 근로소득 공제에서 뺀 금액이 3,550만 원이었죠. 근데 보통은 이제 소득공제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더 빠져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2,5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 연봉은 5천이었는데 2,550만 원으로 내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2,550만 원은 과세 표준에서 여기에 걸립니다. 그러면 2,550만 원 곱하기 15% 빼기 108만 원. 왜? 누진공제니까요. 이 누진공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을 벌면은 1억이니까 1억 곱하기 35% 요게 세금이 되는 게 아니고 1억 중에 1,200만 원까지는 이세율을 곱하고 1,200부터 4,600은 이세율을 곱하고 여기는 여기 세율을 곱하고 이렇게 누적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1억을 벌 경우에는 1억 곱하기 35%를 하면은 아까 여기 다 누적된 금액이 안 나와요. 근데 1억에 35%를 곱하고 빼기 1,490만 원을 해주면 이렇게 누적으로 계산된 금액이 나옵니다. 요거는 한번 하나씩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럼 여기서 벌써 산출세액이 나왔어요. 274만 5천 원. 자, 산출세액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연봉은 5천인데 기본 소득공제를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했더니 274만 5천 원이 나한테 나온 세금 금액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액공제가 뭐냐? 뭐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연금계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좀 읽기 되게 귀찮죠. 우리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만 한번 봐볼게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아까 연봉이 5천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속하겠네요. 그럼 5천은 기존 세금에서 66만 원을 더 빼줍니다.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66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내 세금이 208만 5천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연금펀드 가입하라고 얘기했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연금펀드를 400만 원 들으면 그 400만 원 중에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400의 15%는 얼마야? 40 더하기 4, 5, 20. 60만 원이 또 공제되는 거죠. 여기서 연금펀드 가입한 사람은 60이 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148만 5천 원만 내면 되죠. 그리고 자녀 없다고 치고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런 데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요거는 좀 특수 케이스이거나 돈이 얼마 안 되는 항목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여기 월세 세액 공제가 있어요. 근데 월세 사시는 분들은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시면 10%를 또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시면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원룸 월세가 한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50만 원에 12개월을 곱하면 600만 원이죠. 그럼 600만 원의 10%는 60만 원. 자, 여기 기존 금액에서 또 6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내 세금이 88만 5천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내가 해당하는 금액들이 있으면 훨씬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세액공제를 거쳤더니 우리가 내야 되는 결정세액은 88만 5천 원이 됐죠. 그러면 88만 5천 원에서 기납부세액, 요거는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연봉 5천을 나누기 12로 해볼게요. 그러면 약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또 한 달에 소득세, 지방세라고 해가지고 한 5% 정도 넘게 떼요. 근데 계산하기 쉽게 그냥 5%라고 하고 400만 원에 5%는 20만 원이죠. 그래서 20만 원 정도를 뗐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1년치가 되면은 240만 원을 여러분은 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세액이 얼마였죠? 88만 5천 원. 근데 내가 이미 납부한 세금이 24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연말정산 때 151만 5천 원을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말정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는 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코 불법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일부러 각 근로자들에게 더 혜택을 주려고 이런 공제 항목들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세금도 덜 내고 좀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으로 돌아가서 어디서 돈을 좀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한번 호다닥 살펴볼게요. 먼저 소득공제, 인적공제에서 나 혼자 산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시면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150만 원 곱하기 엄마 아빠 2명 해서 3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 요거는 그냥 다 내는 거기 때문에 딱히 할 게 없고요. 특별소득공제 요거는 전세 사시는 분들은 대출 받으신 금액에 따라서 공제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은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이기 때문에 각자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거는 연봉의 25%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니까 잘 계산을 해보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청약저축 같은 경우도 연 7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에서는 여기 연금저축펀드나 퇴직연금 이런 거 가입하시면 좋겠죠.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거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는 만큼 더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해 두신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겠죠.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